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 소개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 이제 전재수 의원 나오시고, 오늘 제가 듣기로는 부산의 원석이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제2의 노무현의 발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칭찬이 자자하던데 비록 아직은 지지율이 낮지만 진짜 거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박인영 후보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자주 보죠. 아, 그래요? 부산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부산에서요? 네네. 가끔 그런 느낌 갑니다. 부산에 술집에 가면 갑자기 알아보시죠. 알아보는 분이 박시도사님 아니세요? 뭐 네네, 박시영 대표님 알아보실 것 그런 같아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예, 아무리 중요해도 광고는 간단히 듣고 본격적인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우유베개. 구입한 적 있어요? 아니요, 이거 저기 지금 포털에 되게 이렇게 핫하게 이거 뜨고 핫하게 있더라고요. 뜨는 거예요. 네네. 작년에 이게 아마 제일 히트 상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게 수면 공감의 우유 베개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기본형. 기본형.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알파형, 뭐 주니어, 키즈 다양한데 이게 수면 공감의 우유 베개 아마 주부님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순천향대 수면의학 센터장이신 최지호 교수가 2부자리 수면환경연구소 있잖아요. 그 친구 명가라는 2부자리 네. 이 브랜드가 좀 유명한데 네. 그 수면환경연구소에서 2년간 연구 개발한 끝에 요걸 이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경추 지지 기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잠잘 때 되게 뒤척이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근데 이제 경추를 탄탄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밤새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과 어깨까지 피로가 막 누적된 분들이 많은데 목과 어깨의 피로도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신 분들의 칭찬이 좀 많은데요. 주변 분들 구입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구입해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건강한 수면이 잘 취해지지 않는 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박시영닷컴에서는 이게 우유백의 이게 기본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형, 주니어, 키즈 등 다양한 상품이 입점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박시영닷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유베개를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추가로 우유베개용 기본 커버를 추가로 증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커버 증정은 저희 박시영닷컴에서만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이참에 구입하시면 커버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면에 도움을 주는 우유베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박시영닷컴에서 구입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제일 궁금한 게 박인영이 누구인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 잘 몰라 일단. 그렇죠. 잘 부산에서는 몰라요. 많이 알죠. 그래도 부산에서 아직 잘 모르세요. 네. 박인영이라는 후보를 부산 시민들의 몇 프로가 알 것 같아? 인지도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인지도 조사를 제가 따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도 부산 시민 한 20%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20% 될까요? 예. 그래도 뭐 토론회 뭐 이런 거 많이 나가셨죠. TV 토론 뭐 지금 저희 경선 토론 2번 했고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부산시의회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장, 또 여성 의장, 또 최연소 의장 뭐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기는 근데 했어요. 그 전에 이현주하고 맞짱 토론을 한 번 했어야 돼. 그거 딱 했으면 그냥 50% 찍는 건데. 아니 그럼 게임 끝나는 건데. 이현주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한테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네. 그게 성사를 시켰어야 돼. 이게 아쉽더라고. 그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네. 네, 어떻게 근데 이게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40대 초반인가 그러시죠? 제가 1977년생이고요. 올해 77년생. 만으로 44세. 아, 44세? 네. 적은 나이는 아니시구나. 네, 뭐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시장할 수 있을 만큼 먹었습니다. 딱 좋은 딱 나이인데. 좋은 나이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뭐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부산에서 살았고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거기서 남편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노사모
가족끼리 회원끼리 결혼하셨어요? 그 당시에 부산 노사모는 그런 분들이 많던데 거기. 그러니까 그게 부산 노사모에는 특히나 2030 모임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MT도 막 가고 네. 저녁에 술도 많이 먹고 예. 거기 커플들이 많이 탄생했죠. 저희가 그 커플 중에 한 투쟁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럼 이제 정치를 바꾸라고 했더니 네. 연애를 했죠. 그 네네. 삶을 바꿨네. 자유물고기 이런 분들도 거기죠. 아기 물고기님. 아기 물고기, 네네, 그래요. 그렇죠. 아기 물고기 자유인. 사실은 자유인 뭐 네. 그다음에 뭐 철이 미키루코 다 부산 출신이시죠. 그렇죠. 네, 아, 다 그렇군요. 부산 출신. 저희 남편은 바람처럼. 아 그래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눈을 떴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해서 시작한 거죠. 네, 그때 그럼 반해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제가 2002년이면? 2002년이니까 그때 25, 6 그때죠. 그때군요. 예, 20대 예, 예. 중후반. 그리고 26살 되던 해 2003년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열린우리당의 일종의 이제 알바. 그러니까 잠깐 와서 네. 좀 도와줘 이렇게 갔는데 그때 각 정당들이 젊은 여성 대변인을 기용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막 열린우리 찾다가 무슨 과 나왔지?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 네가 하면 되겠구나. 당신이 하면 되네. 딱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요. 2003년에. 네, 2004년도 총선할 때. 야, 그러니까 부산 시당에서. 네, 부산시당에서 야, 26살. 이제 20대도 필요하고 이제 네, 예를 들면 여성도 젊은 분들이 필요했으니까. 필요하고 해서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정치를 배워가다가 29살 예. 2006년도 지방선거에 제가 부산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래요? 네네. 최연소 기록이 아니, 좀 그때 많아요. 대단히 힘들 때인데 전국적으로도 거의 2006년에는 그렇죠. 지방선거 때 완전 참패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우리 이제 지금은 수감 중이신데 박근혜 네.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표. 그렇죠. 대전은요. 예, 대전은요. 커터칼 예. 이거 아닙니까? 그 사건 있고 나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몇 명 없기도 했지만 네. 아예 명함 들고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 아니 근데 그러면 그때 당선된 어떤 그러니까 동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이 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무릎 도가니가 아픈데 네. 저희가 부산 전역을 삼보일배로 그랬어요? 네 저희 후보들 몇 커터칼 명에서 때문에? 네 커터칼 하고 나서 그거 우리가 한 아예 것도 아닌데. 한 것도 아니지만 나가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께 어떻게든 기회는 좀 달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 그냥 명함 들고 나 인사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나가서 부산을 그러니까 동서로 또 종단으로 이렇게 삼보일배를 예. 3일간 네 했습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출마했던 분들 그리고 저희 선대위원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건 선대위원장님들.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명만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군요. 어렵게 노무현재단 활동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15년간이죠. 그 구의원, 시의원으로 민주당 간판으로 계속 부산에서 의원 생활을 15년간 15년간. 했습니다. 그럼 구의원 몇 번 했습니까? 구의원 3번, 세 번. 시의원 1번, 그 시의원 하자마자 시의회의장이 되고 그러니까 저도 시의회의장이라는 타이틀은 봤는데 젊은 네. 분인데 어떻게 시의회의장을 했지? 그러니까 구의원을 3번 하면서 그렇죠. 그 능력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군요. 네, 그것도 있고 2018년도 저희가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시장, 시의회, 그다음에 구청장, 구의회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부산에서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일이에요. 예. 사실은 투표한 부산 시민들도 깜짝 놀랐지? 그렇죠. 네. 본인들은 투표 한 표 했는데 네. 결과를 듣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변화를 상징하는 민주당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하니까 그 전에 시의회 의장이라고 하면 전부 다 다선. 연장자 예. 정말 이렇게 연색 지긋한 분들이 예. 이제 정치 은퇴할 때 하는 게 아니 근데 시의회장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시의장 있었어요. 경선을 했나요? 네네 경선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구나. 경선. 후보 6명이었고요. 어. 6명 후보 중에 경선에서 네, 예. 1등했죠. 구의원을 삼선한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많지 않아요. 저희 민주당에서 저 포함해서 2명, 3명? 네. 왜냐하면 자. 2006년도에는 네. 그 당시 분위기 조금 아까 말씀 주셨지만 출마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민주당으로. 야 매력적인데. 네네. 그 본인의 정치 철학은 뭡니까? 어떤 세상, 어떤 정치를 만들고 싶으세요? 전 낙관주의. 음. 세상은 변한다. 그래요? 네. 사람은 안 변하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데 저 세상은 박형준이 변한다고 보세요? 이현주가 변한다고 보세요? 박근혜가 변해요?
그들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안 그 변한다니까.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이 시대의 그 뒷물결로 흘려보내는 시민들이 아. 변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흘려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만 끊어서 본다면 그분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 사람들 시대가 끝날까 생각했는데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도 네네. 그런 낙관주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는 낙관주의는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수확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낙관주의거든요. 농부가 밭을 탓하랴 그럼요.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부산 민주당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변했잖아요. 많이 변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부산에서 대선 출마하셨을 때 부산에서 12% 3%,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29%, 네. 문재인 대통령은 39%.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 물론 많이 이제 저희가 의석이 좀 줄긴 했지만 제가 압니다. 44%. 그럼요. 기본 득표율은 네. 44%거든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오기에는 물론 끊임없이 이제 실패하더라 도전한 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면 걷는다. 그러면 닮고 싶은 정치인 중에 롤모델이 있다면 누굽니까? 박인영. 아, 본인? 좀 뻔뻔하다. 약간 뻔뻔한 거 있네. 야 이런 사람 처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박인영입니다. 네, 박인영입니다. 네, 야, 박인영입니다. 저하고 가운데 자만 틀립니다. 박시영, 박인영.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그걸 생각 못했어. 생각 저도 못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참 뻔뻔한데. 아니 근데 이름이- 제가 이거를 저를 네. 뽑은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2006년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이 됐을 때 제가 29살이었는데 제 바로 위가 50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막내였어요. 네. 그래서 거의 내가 막내인데 아버님 뻘.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부산에 젊은 구의원들, 시의원들 굉장히 많고 구청장님들도 젊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그 첫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분들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구의원 아까 삼선했을 때 뭔가 처음은 그렇다 치고 재선 삼선 하려면 네. 나름대로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야 표를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구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을 했는데 어떤 일들을 좀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소소하게 지역에서 한 일들은 뭐 워낙에 생략하고. 다들 하시니까 생략하고 네. 저는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정치는 정당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이게 하고요. 아우라가 좀 느껴집니다. 네, 네, 아까 네. 박인영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도 좀 깜짝 놀랐는데. 박인영입니다. 세력이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금정구인데요. 금정구에서 뭘 하나 바꿨다면 저 혼자 내가 잘했어. 내가 주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구의 의원들도 함께 제가 공부하는 모임 만들어서 함께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분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그리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을 제가 이제 부산에서 거의 이제 중심에서 치르면서 부산에 정치에 관심 있는 20, 30대 친구들을 그 당시에 청춘공작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가 사기 친 거지. 그렇죠. 예. 50명 정도. 예. 사기는 안 치고. 제가 밥 먹이느라 얼마 안 줘.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치르면서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지금 구의원, 시의원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요. 동지가 생긴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는 세상을 혼자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혼자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바라보는 곳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방송이나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지지도도 올라가고 상당히 이제 네네. 매력 있는 후보 같은데 매력이 넘치죠. 그 토론회 끝나면 막 뭐랄까 느낌이 딱 오지 않아요? 뭔가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 방송에서 뭐 원로가 묻고 뭐 부산시장 후보가 답한다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세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쭉 앉아서 후보 이렇게 앉혀놓고 질문하는 처음에는 그 원로들이 정말 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 뭐 다 좋은데 그 시장으로서 할 수 있겠어요? 뭐 중앙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힘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다가 1시간만 좀 지나고 나서는 그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되시면 요런 거 신경 써서 더 해달라. 진짜 그러게 꼭 시작과 끝을 꼭 아니 보십시오. 그냥 약간 네네. 사기쳐. 서울에 갔더니 박시도사가 내가 된다고 하더라. 그렇죠. 약간 사기를 쳐요. 그 얘기 있습니다. 그 얘기 있어요? 네, 그 얘기 있습니다. 네, 유명한 도사님이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예, 야. 그리고 지난번인가 최지은 네네. 위원장을 내가 한번 나가라. 20, 30대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나가야 한다라고 몇 번 펌프질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전화 와서 박인영 후보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나갈 것 같다. 그러더니 박인영 후보가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다. 근데 뭐 네네네. 사전에 뭐 조율이 있었습니까?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통화는 여러 번 진짜 통화했고 또 비슷하더라고 고민이. 사실은 시장 선거가 예산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돈도 네. 많이 들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그래서 후원에도 살짝 그 계좌 번호 흘려주십시오. 네네, 우리 그 후원의 계좌, 보좌진들 놀지 마시고. 어떻게 제가 안 준비해 왔나요? 이렇게 그런 써서. 건 하지 마시고. 예. 네. 뭐 의논 많이 했고 또 이제 최지은 위원장께서는 이제 여성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본인도 되게 고민이 깊었는데 본인이 최종적으로 출마를 안 하게 되면서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셨죠. 네. 그러시고. 근데 왜 지금 한번 그 다음에 도전해도 되는데 굳이 이번 타임에 시장에 도전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부산에서 드리는 말씀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방역은 잘 되지만 민생 경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경제 방역은. 근데 부산은 특히나 자영업자들도 많고 소상공인들도 되게 많으세요. 부산은 그러니까 한 달이 건너면 자영업자.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비천거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번 부산시장은 그거를 구하는 선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핵심적인 뭐 정책이나 비전이 뭐 어떤 걸 제가 제시하고 있나요?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게 부산시 예산 중에서 3조 원을 예. 과감하게 좀 조정해서 예. 이걸 기금으로 이 코로나19 지원 때까지 한 걸 보니까 지원은 있는데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 안 돌아간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데서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고 이렇게 좀 빠진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지원하실 겁니까? 이렇게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사실은 대출이 가장 크게 지금 자금 회전이 돼야 되니까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금을 만들어서 대출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부산의 관광이나 마이스나 문화 콘텐츠 이런 사업들은 지금 무너지고 나면 기본 만들어 놓은 인력이나 아니면 콘텐츠들이나 이런 게 사장돼 버려서 아예 회생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좀 버틸 수 있게 버티기 지원을 해야 근데 된다고 그거를 생각하고. 딱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의 대상자들이 느끼기에는 네. 개인당 얼마 정도 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뭔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3조 이렇게 하면 큰 액수는 맞는데 네. 내 개인적으로 얼마지? 내 저게? 주번이 얼마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사실은 저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업소당 얼마 이렇게 뭐 500만 원, 네, 500만 예를 원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부가 그건 정부가 할 일. 그리고 거기서 빠지는 부분들을 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구석구석 안 들어가는 곳도 있어요. 아니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맞아요.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고 네. 지방 정부가 아까 있던 사각지대든 네, 더 네, 피해를 네, 본 네. 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두텁게 거기서 챙기는 게 저도- 오히려 더 잘 맞죠. 네, 저도 그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민생경제 지원책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현실에 딱 내려보면 조금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우리 박인영 후보가 가장 파격적으로 내는 공약인가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란 게 저는 모든 후보가 이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네. 부산을 안다면 네. 부산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이 이 지점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체 지지 성명을 내야지. 그렇지. 박인영을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단체가. 들으셨죠? 만났어요? 지지 선언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 만나야지 자영업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 이 공약 발표하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이렇게 계층별로 또 분야별로 계속 그러니까 만남을 이게 이어가고 만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당신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예를 있죠. 들면. 맞아요. 그럼 우리는 당신이 지지선명하면 당신들이 하면 내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럼 내가 실현시킬 수 있다. 지금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지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력이 중요해 이럴 때는. 약간 홀리게 해서 약간 홀리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아니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제가 그 어떤 가게였냐면 음식점용 중고 물품을 파는 가게. 그러니까 중고 냉장고, 뭐 중고 가스레인지 거기가 요즘 폐업하는 데가 많으니까 물건 쌓을 데가 없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설명드리니까 처음에 되게 시큰둥하시더라고요. 뭐 네가 뭐 사실은 시장 내 것도 아니면서. 근데 제가 한 30분 정도 쭉 설명 들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안 믿어볼게요. 저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구석에 뒤지시더니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이렇게 뭔가 임명을 받으셨나 봐요. 뭐 고문 이런 걸로. 그걸 꺼내가지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연다는 게 믿음을 이렇게 얻는다는 게 되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일이고 제가 지나가면서 뭐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 제가 물어보는 거. 청년층한테 가장 어필할 수 있잖아요. 나이대나 뭐 보면 또 구의원 밑에서부터 쭉 성장했고 2030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공약은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 공약적으로 좀 차별화된 공약이 없어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는 기본 부산 청년들이 예. 서울로 굉장히 유출이 많이 되거든요. 맞죠. 그게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자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물론 일자리도 필요해요. 근데 부산의 뭐 신호나 지산이나 녹산 이런 저희가 공단 새롭게 만들어진 공단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가 급여가 뭐 수도권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퇴근하고 나서 가서 놀 데도 없고 그다고 뭘 배우려고 해도 한참 남아야 돼요. 부산까지. 교통이 안 좋아요. 그 지역이 서부산 지역과 동부산 우리 부산에 보면 동부산 지역에 그런 게 다 모여 있는데 그 해운대나 뭐 이런 게다 한참 모이지. 걸려요. 한참 걸리고 그리고 뭐 주말에 취미생활 하려고 할 데가 없고 주거 환경도 나쁘고.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청년들이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다른 지역 청년들이 부산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가 맞거든요. 바다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러면 부산에 조금만 이 매력을 조금만 높여주면 부산에 와서 살고 싶게. 그래서 이왕 벤처 창업할 거면 야 부산 저기는 임대료도 싸고 집값도 좀 싼 것 같고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그럼 야 저기는 뭐 바다도 있고 좋으니까 저거 가서 창업해볼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그 청년들은 일만큼 삶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삶도 좀 수도권에 비해서 끼깔나게 재미있게 살 수 있게. 이게 2030에서 뭔가 민주당 우리 박인영 후보를 필두로 해서 네네. 변성환 뭐 김영춘 세 분에 대한 네,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이분들이 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 덜하고 특히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해보면 관심도가 좀 관심 덜하잖아요, 없죠. 사실은. 네네네. 그리고 먼 미래 10년 뒤를 보는 것보다는 자기는 지금 당장 맞아요. 어려우면 빠져나가면 되니까 서울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의식이 약하단 말이죠. 그러면 2층에서 뭔가 흔들려야 2층이 움직여줘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기운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박인영 후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 분의 다 만나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령층으로 정서적으로도 청년층과 가까운 층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특단의 뭔가 그러니까 공약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이 네. 청년들을 설득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서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저도 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거에 이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원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고 이걸 선거 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자리만큼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산에서 즐겁고 굉장히 자기 개발도 잘 되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하나도 뒤떨어지는 거 없이 살겠다. 예를 좀 물어볼게요. 네, 우리 지금 토론회 몇 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그럼 두 번의 주제를 뭘로 잡아요? 다 정해졌나요? 네, 다 정해졌어요. 그 청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토론이 네.
주제 제한 없는 무제한 네. 토론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차라리 그때 새 아예? 정부가 약속을 해서 청년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누가 이기든 민주당 경선 후보가 되든 청년층에서 바람이 안 불면 쉽지 않은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다음을 생각해도 각자 다 준비해 와서 왜 우리 부산의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각자의 어떤 뭐 비전이든 정책이든 뭐든 다 쏟아붓자.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편집해서 다 저 동영상으로 돌리고 청년들한테 알 우리가 수 있게끔.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럼. 이렇게 사실은 고민한다고 근데 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런 게 안 담겨 있으면 네네. 가덕도나 큰 얘기를 하지만 그 청년층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들만 맞아요. 계속 한다고. 맞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2030 월드 엑스포 이런 얘기를 하지만 10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10년 후에 물론 일자리 많이 늘 거예요. 부산 경제가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기다려 손가락 빨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지금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사실은 지금 중학생 학부모들에게는 되게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5, 60대는 50대들은 좋아하지. 그렇죠. 경제에도 좋고 네. 아이들한테도 앞으로도 그렇죠. 좋고. 지금 어. 우리 자녀가 이러면 굳이 서울에 대학 안 보내고 부산에서 40대도 좋아할 거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거 팁 하나 드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로 탈바꿈 시키고 싶으십니까? 부산은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2등 전략을 써온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제2의 도시에 만족하고 인천에게 밀려가지고 제3의 도시로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근데 아까 청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보면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2의 도시 싫다고. 왜 우리가 제2의 도시냐고. 그냥 우리는 부산이라고. 그리고 제발 부산을 뭐 한국의 함부르크로 만들겠다. 뭐 한국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예전에 이제 기성세대들은 외국에 나가면 외국이 다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물건도 막 많이 사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싱가포르가 우리보다 뭐 함부르크가 우리보다 이미 대한민국은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럼요. 우리는 2등 하려고 하냐. 네. 1등 도시로 만들자. 세계에 나가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아니 진짜 세계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예를 들면 서울을 이제 이야기하면 서울만큼 매력 있는 도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면 최근에. 네네. 그리고 실제로 앞서가는 흐름들도 굉장히 있고 그 얘기 많이 부산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해주셔서 해서 아세안 국가 10여 개 국가들의 정상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의 말이 정말 뷰티풀 원더풀 이런 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외국인들은 부산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되게 이렇게 부산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에 있었던 분들은 계속 이등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뭔가 종속돼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좀 약간 기죽는 것 같고 인천에도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그냥 부산을 부산하라. 부산을 어디 다르게 할 필요 없다. 그냥 부산을 부산하자. 그동안에 사실 이제 부산 권력을 장악해 온 세력이 바로 이제 국민의힘 네. 전신들일 텐데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부산을 말아먹은 느낌이 드는데 가장 피해가 뭘까요? 폐해가. 저는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도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는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때까지 국민의힘은 그 나물의 그 밥, 늘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가 기득권화가 되고 예. 그 기득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부산에 보면 굉장히 이 NCT 아시잖아요. 예. 특혜 종합 선물 세트거든요. 네네. 근데 부산의 모든 특혜는 그렇게 건물 짓고 이런 거에 다. 누구 들어갔잖아요. 그거 비리로. 네네네. 그죠? 그쪽 계열. 네네네. 그래서 도전과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기 이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할 그죠? 필요가 없는 거죠. 일할 필요가 없는 정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 하는 척만 해놓고 뻥치고. 그러니까 토건 비리 뭐 이런 게 굉장히 횡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벌써 한 2명 네, 전북민 이주환 의원이 네, 뭐 네.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죠. 네.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공약 외에 또 특징적인 공약 한두 가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저희 부산시청사가 부산에 이제 일종의 이렇게 동쪽 센터에 연제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거를 북항으로 옮기자.
북한 공약을. 쪽으로? 네네. 원래 지금 연제구가 서울로 치면 그 시청 막 이렇게 네네, 가장 거기에 번화가라고 할까? 번화가라기보다는 공적인 행정타운이죠. 행정타운. 그렇죠. 네, 행정타운이 다 법원과 뭐 예. 경찰청과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그 행정타운인데. 부산시당도 거기 있잖아요. 연제 쪽에. 아닙니다. 신항은 아예 딴 쪽에. 시당. 아, 시당, 예, 시당사는 여기 있습니다. 시당사 내가 가봤는데. 네, 아, 시당사 와보셨어요? 네, 바로 옆이에요. 예. 바로 옆이에요. 근데 북항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이제 북한을 신항을 개발하면서 북한 공간이 이렇게 비게 됐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런 공간은 없어요. 친수 공간에 역사성도 있고 이만큼의 넓은 부지가 이렇게 개발 여지가 있게 남아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놀라운 지역이다라 말씀드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개발을 딱 구상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북한은 관광, 레저 그리고 비즈니스 공간이 모두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시청을 그리 옮김으로 인해서 네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확 바꾸겠다. 아니죠. 북한이 부산의 새로운 내일을 여는 기점이 될 거예요. 기점이 된다? 네, 북한으로 시작돼서 그 맞은편이 부산의 원도심. 본인은 그러니까 1년짜리 시장 뽑는 게 아니라 5년짜리 공약을 냈구만. 아니요, 저는 1년 안에 가능해?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의 부산 집권 전략을 얘기한다 생각을 그 해요.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이란 도시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거 좀 바꿀게요, 저거 좀 바꿀게요, 요거 좀 바꾸니까 우리가 잘해요라고 민주당이 얘기했다면 아니 이제 부산은 우리가 끌고 간다. 부산 우리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선언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집권하겠다 그러면 부산에서. 그 공약에 대해서 경쟁하는 후보들의 입장 뭡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 두 번 토론 때 안 다뤄졌어요? 아직 예, 그 토론하기 한 후에 발표를 해서요. 네, 그랬군요. 아직 못 다뤄졌습니다. 그렇군요. 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지만 저는 부산에 대해서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북한 재개발, 뭐 문현금류단지 이런 거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그 꿈을 이루겠습니다. 근데 그것 끝이 아니에요. 노무현을 잇겠다는 거는 노무현처럼 생각하고 노무현처럼 10년 후, 20년 후 부산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노무현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노무현 인다는 것은 노무현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다. 뛰어넘어야지. 그러면 뛰어넘어. 그러니까 이게 그가 20년 전에 꿈꿨던 거를 지금 잘 이룰게요. 에서 멈추면 그렇죠. 그건 그냥 따라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부산의 그 다음을 얘기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요? 슬픈 얘기인데 예상했어요? 딱 내가 도전했을 때 예상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그 벽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여성에 대한 벽은 기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지지자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정도 잘 알고 자질도 충분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심지도 굳다. 할만하다. 근데 니는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를 너무 아끼시는 것 같아요. 막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다뤄주세요. 이게 바람이 확 불어줘 하는데. 네, 좀 저를 이번에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쓰셔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좋으니까 다음에 아니요. 이번에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세요? 실제로 뛰어들다 보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나 우리 당 지지자들을 만나면 의기소침해 계시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여론조사에서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정말 부산의 입장에 세상이 바뀔 정도로 기회를 얻었는데 그거를 한 2년도 채 못 돼서 우리 오거돈 시장의 사건으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가 보다 기회를 줘도 이런 마음이 일단 있었고 그 바로 이어진 또 총선에서 부산이 6석이다가 해석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전국은 민주당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패배했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튼 좀 막판에 견제의식이 네네. 바로가 되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 2번을 연속으로 이제 당원들이 맞아서 그동안에 그래도 더 어려웠을 때 꿋꿋이 버텨 오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때 꿋꿋하게 버텼던 한 30%는 지금도 꿋꿋해. 근데 거기서 한 15% 이렇게 새롭게 15% 20% 유입됐다는 그래 분들. 민주당 괜찮은 것 같아. 민주당 한번 기회 주지 했던 분들은 아닌가 괜히 찍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지금 돌려 세우지 못하면 앞으로 민주당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엊그제 그 아시아경제하고 저희 윈지코리아하고 조사를 했었어요. 네네네. 조사했더니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도 4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총선 때 44% 받았다고 고기예요, 하잖아요. 네, 고기. 딱 그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네네. 않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지한다라고 네네. 하는 사람들이 45%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약한 고리가 다 떠난 게 아닌가. 안 떠났어요. 안 떠나. 이게 지켜보고 의기소침해져 있어. 의기소침해 지금 약간. 지켜보는 거야. 예,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 의향층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쪽이 더 세. 우린 약해요. 약해. 이들을 이제 불러 일으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를 할 말을 입을 띄워주고 뭔가를 확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유하고 착한 사람인데 이번에 박형준 저격수라고 할 정도로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정말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뤄줘요? 언론이 많이? 네, 그 박형준 후보를 왜냐하면 공격하는 게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현주가 있고. 이현주 후보는 당내에서 이제 그 있고. 이렇게 뭐 그 사생활 문제나 변성환, 이렇게 김영춘은 공격 안 하는구나. 네네 이게 공격을 뭐냐면 박형준 후보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면으로 공격해야죠. 당신 같은 사람은 부산시장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이슈가 되지. 그렇죠. 저는 이제 출마 선언 자체가 그랬어요. 출마 선언이 박형준 같은 사람에게 부산시장을 맡길 수 없다. 박형준은 희대 범법자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부산을 맡기느냐. 거기서 잘못됐네 보니까. 거기서 이 고리를 잘 걸었어야지. 잘 걸었어야 이 정치 싸움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박형준을 때렸어야지. 그저 복채 좀 갖다 주세요. 네네. MB를 만든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아, 그런 오히려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부산 정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배신자, 의리 없는 사람 싫어하잖아. 아, 그렇지. 부산 정서가 그런 거 아닌가? 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박형준? MB 쪽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MB 감옥에 가거나 어려울 때 쳐다나 봤는지. 아. 그리고 본인이 수석할 때, 청와대 잘 나갈 때 부산을 거들떠 봤는지, 아. 뭘 했는지, 지금 와서 왜 펴달라고 그래? 뻔뻔하게. 이렇게 쳐야지. 그렇지. 근데 진작에 찾아왔어야 되는데. 아이, 나 출마 참. 선언하기 전에 일단 박시영 TV도 출연을 하고 내가. 그 다음에 지금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불법 사찰 관련해서 이게 그렇죠. 진실로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 후보. 그렇죠. 세게 걸어야지. 제가 오늘 물었어요. 아니 이거는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아까 우리 지지자들이 의기소침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세요. 다 아는데 이 말을 못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감정이 너무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국민의힘 이때까지 부산 경제 하나도 해준 거 없고 가덕 신공항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고 박형준 후보는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덜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 아까 오거돈 책임론을 얘기하면 여기는 국민의힘 책임론 얘기해서 부산을 말아먹은 장본인들이다 딱 치고 그럼요. 그다음에 아까 가덕도 관련해서 그럼요. 또 속을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애들 찍어주면 정권 만약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쪽으로 MB 때 박근혜 때 가덕도 자초된 걸 다 봤잖아요. 네네. TK가 여기는 본산 아니야 보수에. TK들이 더 힘이 세지면 네. 안 된다고 가덕도 추진이. 그럼요. 사실. 지금 그거 선거가 있는 해에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TK에 그럼 찍소리도 시민들이 못하는데. 사실 찜찜한 거야. 그럼요. 박형준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찜찜한 거야 그것이. 네. 이걸 자극해야 돼. 근데 박형준이 이 아. 거짓말쟁이 뻔뻔한 사람이고 의리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상처를 좀 입히고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부산을 말아먹었던 장본인이 우리가 꿈을 꿀 수 없게 만들었다. 근데 또 펴달라고 한다. 또 속을 거냐. 이렇게 가져야 돼. 제가 그게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같이 해야지 3인이. 스피커가 작아. 근데 제가 그렇지. 스피커가 혼자 때리면 안 작아서. 되지. 그런데 정말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거를 위해서기도 하고 부산 정치를 이렇게 후퇴시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또 뺏겨서 부산 정치를 또 후퇴시켜. 그래서 자. 그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구의원 시의원? 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당원들 쪽에서는 조금 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기대하고 있죠. 네, 기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온난 입당한 당원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 조국 수석 사태 네. 때 또 뭐 문재인 대통령 공격받을 때 이럴 때 네. 이제 그분들은 저는 이렇게 당원 모임이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막판에 딱 경선 투표일이 되면 이걸 지켜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론조사 뭐 제일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지지 후보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60%예요. 근데 이분들이 끝까지 그냥 부동층으로 그냥 안 할래라고 남아 계실 건지 아니면 그래 박인영 괜찮네 잘 싸우네 쟤 되게 민주당
답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실 건지 갈림길입니다.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을 편집을 잘해서 네. 많이 편안해주세요. 그게 빠를 겁니다. 자, 네. 그럼 결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지세요? 가고 싶습니다. 지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사실은 수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수치가 뭐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중이고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15년 동안 씨를 뿌렸던 것처럼 지금은 씨를 열심히 뿌리는 중이고 이번에 수확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번에 수확을 시켜 주실지 아니면 좀 더 거름도 주고 물도 줘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겠죠? 이 부산 쪽은 말이야 저를 일찍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초반전에 정신들 참 차리세요. 박인영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다?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다. 좋다. 네. 좋다 좋아. 할 말을 하는 사람. 좋다. 네. 그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게 불려지는 거를? 네, 제가 저희 웹자보 중에 할 말은 한다가 그 포맷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다. 하는 그거 지난번에 박재우 의원이 썼던 밥값하는 의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네네네. 상당히 꼽혔어요. 상당히 잘된 슬로건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박재우 의원의 진정성하고 이게 딱 맞물리잖아요. 사람이. 이미지와 이미지와 이게. 네네네네. 그래서 밥값하는 시장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네네. 사람 노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덕도 신공항 바람 확실히 불고 있습니까? 가덕 신공항은 부산 시민들에게 거의 한 해 가까워요. 이게 15년, 6년째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도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아세요. 누가 숟가락을 그냥 얹는 건지, 누가 진짜 노력을 했는지, 누가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건지 다 아시기 때문에 평가는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근데 그것만은 분명해요.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 편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광범위한 이 인식이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포인트를 찍어주면 네. 내일 모레 이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 만약에 되잖아요. 네네네.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민의힘 일부가 반대하겠지만 네. 그럼 이걸 규정을 시민 승리의 날로 딱 잡아야 돼요. 제가 이미 웹잡으로 준비한 제가 늘 그랬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가덕 신공항은 삼각편대 승리다. 첫 번째 부산 시민들이 총감독,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 복잡해. 뭐 했고 어쨌든 삼각편대 이게 그래서 저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자꾸 끼지 말라고. 부산 시민들. 그거는 서브로 그냥 쭉 따라와도 돼. 오케이 무슨 말씀이세요? 시민이 우리 편이다. 시민 승리의 날로 해서 시민 승리의 날. 시민을 딱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민주당 편으로. 저는 정말 그거 동의하고 그러니까 동의해요. 이런 게 다 약간씩 핀트가 어긋나서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제대로. 그래서 그렇죠 약간씩 아니 내가 볼 때 그런 거야. 그냥 딱 세지가 않아. 너무 2월 26일은 부산 시민의 승리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딱 간명하게 뭐지 이게? 했을 때 그렇게 설명에 들어가면 되지.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뭐 했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가덕도 관심 사람 다 알지. 부산에서. 전 거기서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뭐?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 아이 그건 그 다음에 하면 돼. 이게 왜 승리했는지 이유는 그 다음에 풀면 돼. 그걸 다 먼저 섞지 하고? 말라고. 알겠습니다. 아 참. 자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뭐예요? 보람된 일이요? 그 당원들 만나서 이렇게 조금 힘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갖는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 이제 어렵게 민주당을 선택했던 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거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되고 있을 때 되게 보람은 있어요. 그럼 지금 선거운동의 초점을 박형준 때린 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포지티브한 어떤 아까 비전이나 이런 싸움을 하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출발은 이제 사실은 박형준 후보 이건데 뭐 저는 사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진짜 열받으니까 할 말을 한다. 아까 진짜 그거. 그런 사람 한 놈만 팬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부산시를 어떻게 맡기지?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화가 나서 이제 말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포지션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해봐. 이현주한테 그 저기 경선 다 끝나기 전에 박형준과 관련해서 우리 1대1 토론 한번 하자. 온라인에서 그분하고 근데 엮이고 싶지가 않아요. 한번 해봐. 네, 그럼 거기 안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도 이슈가 돼. 아, 제가 근데 그분도 별로 제가 좋게 얘기를 못 해드려가지고. 당연히 그렇지. 근데 공약도 준비하고 있어요. 공약은 아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집권, 10년 집권. 네, 부산 10년 집권 해야 된다, 민주당이. 그러려면 부산 도시 디자인부터 민주당이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냥 뭐 조금씩 바꿀게요. 이런 게 아니라 부산이란 도시를 통째로 통으로 바꾸자. 네, 그러니까 통째로 바꿀 만한 비전과 그림은 있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20년 전에 가덕 신공항을 그리고 북한 재개발을 그리고 문현 금주단지로 금융 허브로 부산을 키우겠다라는 그림이 그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 부산에 대한 그림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 발표할 거예요. 그래요. 이거를 싸움을 박형준도 걸어야겠지만 아까 그 세력들 있잖아요. 부산에서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네. 부산이 계속 쇠락해 왔는데 네, 그 네. 주범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근데 저는 온리 가덕도의 느낌이 드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가덕도 장사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흘릴 거야 아마 네, 네, 이미지를. 네, 네. 그래서 가덕도 가지고만 선거를 치른다는 이미지가 들면 선전은 하지만 승리를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해야 돼. 아까 청년 제가 얘기했듯이 안 오는 층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것만 가지고 네, 네.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플러스 알파를 잘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극복 3조 공약을 냈고 난 그거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북한 얘기를 하면서 부산시청자 이전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새로 부산의 발전 축을 그러니까 그것도 척추를 3조를 세우겠다 아까 얘기도 했을 때 제일 그 예를 들면 피해를 많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딱 더 들어와야 쉽게 돼. 이렇게 딱 뒤에 들어와야 꽂히게 돼. 설명이 더 돼야 최대 된다. 얼마? 3조로는 안 된다. 그 개인한테 느낌이 들어야 최대 피해를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지지 성명을 막 받아. 단체가 막 지지하고 막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곁에는 민주당이 있다. 박인영이 있다. 박인영이 있다. 예, 그렇게. 저는 가덕 신공항은 정말 그 부산의 입장에서는 큰 선물이고 정말 큰 성과예요. 정말 다들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시민들의 승리가 맞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번 선거에 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동의합니다. 경선 토론회 해보면서 느낀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진행 방식이? 네네, 재미가 좀 없는 저쪽은 것 재밌던데 내가 박형준이랑 이현주 잠깐 봤는데 막 끼어들고 막 총량에서 뭐 10초, 20초씩 막 쓰고 막 그러던데? 그렇죠, 거기가. 네. 그냥 치열하게 붙던데. 1대1로. 그게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도 이제 왜냐면 저는 또 이렇게 추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약간 이렇게 좀 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이게 그 김영춘 후보가 앞서가 있긴 합니다만 김영춘 변성환 후보도 사실은 치열하게 이게 재밌게 붙어야 회자가 돼야 본인들한테 이게 시너지가 나거든. 그러니까 무난하게 관심도 없게 가면 안 되거든 이거. 제가 그래서 경선 시작할 때 드린 당원들이 저희가 이제 원팀 얘기를 하면서 네거티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는 싸워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난장판으로 싸우는 거 하지 말고 그치.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 원팀은 경선 끝나고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원팀은 후보자 3명의 원팀이 아니라 당원들과 후보들 간의 원팀 그리고 민주당과 시민들의 원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한다. 김영춘과 변성환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꼽아주세요. 김영춘 후보의 장점은 굉장히 품격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셨을 때부터 학생 운동이 왜 안 힘들고 왜 안 두려우셨겠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의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도 자기의 페이스를 한 번도 잃지 않았던 그래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이 이제 그게 시기별로 그게 이제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당원들이 조금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변성환. 변성환 후보는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분명한 분이에요. 딱 봤을 때 체계적으로 딱 보고 합리적으로 딱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근데 정치인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 저는 정치는 결정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정가들은 이제 그 결정하는 데서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완하면 좋겠다. 야, 그러네요. 멋진 분들이긴 한데 네. 박인영이 제일 나은 것 같네. 제가 제일 나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는- 이번에 쓰십시오. 저는 후보들 나올 때마다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변상한 후보 나오면 변상이 제일 나았고. 나 지켜볼 거야. 나 지켜볼 거야.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각자 지지자들이 다 있는데. 근데 마음은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해서 저는 334. 김영춘 후보 3 주고 변상훈 후보 3 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으니까 4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승부가 어디서 날 거라고 보십니까? 부산 선거판.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박인영은 왜 중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이 아 괜히 찍었나 봐라는 마음을 접게 하는 것. 그래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 이때까지 변화하려고 노력했지. 정의의 편이었지. 우리가 아니, 약자의 편이었지. 민주당 있으니까 가덕도 얘기가 되고 그럼요. 뭐가 되는 거 가덕도도 아니야. 되지. 가고 앞으로 이 부산에 2030 월드엑스포 뭐 북한 재개발 전부 문재인 대통령 없이 어떻게 하겠어? 이 두 가지의 이런 자부심. 아니 그리고 거기다 더 한마디 해. 딱 보니까 정권도 민주당이 다음 정권도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하나 더 하면 10년 집권 얘기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10년 부산에 끌겠다. 그리고 그만한 비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력 있다. 말씀도 드릴 좋습니다. 거예요. 오늘 못한 얘기 묶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또 부산의 연고를 가진 전국의 시청자들도 있으시거든요. 뭔가 도움을 청할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네.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네네. 자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 보고 계신 시청자들과 부산 시민들한테 한마디 마지막 지지 호소행위 해주시죠. 제가 앞에 막 이렇게 그 거창한 얘기 드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긴 하는데요. 박인영 TV를 운영 중입니다. 박인영 TV? 네, 박인영 TV를 운영 중인데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구독자가 없어서 후보가 캠프에 굉장히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검색 박인영 TV로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박인영 TV로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인영 TV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 박시영 TV 20만 구독자의 좋아요 구독으로 참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기본적 매너가 훌륭하신 분이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지금 쉽지 않은데요. 저희 후보들 3명 모두 다 열심히 뛰고 있고 무엇보다 숨겨진 원석 같은 저 박인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진짜 좋네요. 이 부산에 이렇게 인재가 많은데 말이야. 그렇죠. 원석입니다. 네, 원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 오직 부산 박인영 오직 부산 새로운 시민의 시대 오직 부산 박인영. 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에 그 결단하신 만큼 좋은 결실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세 분의 후보님 다 모시고 할 텐데 이게 따로 캠페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좀 약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네. 박형준 막 이렇게 네. 저쪽 때릴 때 같이 좀 묶어서 때려야 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김영준 후보가 조금 앞서가니까 그렇죠. 런 김영준 후보의 결심이 중요할 텐데 금요일 날 나오시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여쭤보고 제가 또 그래도 명색이 정치 컨설턴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볼게요. 자, 1, 2부 슈퍼챗 보내줬던 엘렌 편님, 옳고 그름님, 이행님, 베테랑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박인영 후보 오셨는데 처음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렇게 당차고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질 이런 게 엿보인 그런 어떤 분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고요. 오늘 박인영 후보하고 1시간 가까이 대담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인영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